제 이름은 이나카 몬타로. 올해 대학 입학에 맞춰 얼마 전에 상경했습니다. 제 본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아서요. 도쿄에 있는 대학에 붙은 건 좋았지만 학비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하는 가난한 학생이랍니다. 저는 아무튼 싼 방을 찾기 위해 월세 5만 엔 이내의 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매물을 찾으시나요? 뭔가 태도가 불량하네. 일단 쌀수록 좋은데요. 그럼 이쪽 건축 50년 1.5평의 욕실, 화장실 없이 3만 엔인 방이 있는데 어떤가요? 욕실이나 화장실이 없이 3만? 도쿄가 다 그렇죠. 도쿄는 무섭구나. 저기 적어도 화장실이랑 욕실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쭈물하면서도 어떻게든 요구를 전하자 담당자분은 챗 하고 혀를 찰 것 같은 표정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은 이 주변에 없어요.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손은 어떤 매물에 멈췄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나요? 담당자분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매물 정보를 프린트해서 가져와 주었습니다. 3평 원룸, 욕실, 화장실 따로에 5만? 심지어 여기서 도보 10분, 여기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하실래요? 네? 저기 이런 건 보통 보고 나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요. 이렇게 조건이 좋은 매물이면 보러 가는 중에 누가 먼저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임대는 신청순이라 나중에 신청하면 늦어요. 그렇군요. 지금이라면 비어 있으니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한 끝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마음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방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라서 당일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기 있는 방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물정을 모르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관리회사에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예요. 열쇠와 함께 받은 건 부적이었습니다. 뭔가요 이거? 설마 뭔가 나오나요? 아니요. 도쿄에서는 보통 열쇠를 넘길 때 부적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전 또 문제 있는 매물인 줄 알고. 에이, 그런 방을 추천할 리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저는 또 아무런 의심 없이 열쇠 부적을 받고 계약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깔끔하다. 집안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깔끔했던 데다 집 근처에는 슈퍼도 있어서 생활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주변 원룸 평균 집세는 8만 엔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득을 봤다며 저는 태평하게 기뻐했습니다. 부적은 일단 붙여둘까? 거실 문 위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가구는 내일 오겠네. 어쩔 수 없으니 오늘은 바닥에서 자자. 이날은 가방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아야야야야. 저는 몸의 통증 때문에 이른 아침 눈을 떴습니다. 역시 바닥에서 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 일단 오늘은 이불을 사러 가야겠다. 아니, 침대가 좋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낯선 부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화나 보였습니다. 저기요, 우당탕탕 시끄럽거든요? 네? 우당탕탕? 에? 우리 옆집 사람인데 어제 이 방 발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아이가 있으면 교육 똑바로 하세요. 자다 일어난 머리를 열심히 굴려봤지만 화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어제 이사 왔는데 아직 대학생이라 여기선 혼자 살고 있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춤이라도 췄던 거 아니야? 아니요. 어제는 저녁에 입주하고 지쳐서 바로 잠들었어요. 방금 일어났고요. 진짜? 여기가 아니라 반대쪽 옆집이거나 한 건 아닐까요? 부부는 약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서로를 바라본 후 조심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목을 갸우뚱거리기만 했죠. 옆집으로 이사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소리 들은 후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됐다. 오늘부터 나도 유심히 들어봐야지. 서둘러 친구와 조리도구를 사기 위해 동네로 나갔고 그러는 김에 이사 인사를 위해 수건을 구입. 오늘 아침 화낸 부부의 집으로 가는 게 무서웠던 저는 일단 반대쪽 옆집에 먼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옆집으로 이사 온 이나카라고 합니다. 이거 이사 선물입니다. 어머, 일부러 고마워요. 네? 어제 우당탕탕 하는 발소리가 들리진 않았나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반대쪽 옆집에 사는 부부한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혼났거든요. 아, 제 질문을 듣고 옆집 부인은 아무래도 뭔가 짐작가는 게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부부는 아이를 잃었거든. 네? 정말요? 해양사고라고 하는데 바다에 떠밀려 갔는지 시체도 못 찾았다고. 원래는 그쪽이 이사 온 집에 살고 있었어. 네? 제 집이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살고 계시는 거죠? 왜 굳이 이사를... 집을 옮긴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를 잃고 많이 예민해진 거 아닐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부부는 가끔 수상한 행동을 하거든. 분명 아이를 잃은 충격을 아직 떨치지 못한 걸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건가? 정리하자면 화내러온 그 부부는 원래 내가 살던 방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잃어서 어떠한 이유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리에 예민한 것도 이해가 가니 다음 날에라도 이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움직여?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누르는 듯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이 멋대로... 제 의사와는 반대로 왼손이 바닥을 북북 긁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게?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포 속에 저항하던 중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결코 꿈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부적이... 붙인 지 얼마 안 된 부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서워져서 옆집 부부한테 인사하러 가는 것도 있고 관리회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저기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요. 이 방 귀신이 나오나요? 네? 저기 설명 못 들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자 관리회사분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려 이 방은 사연이 있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터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위에 눌린다, 발소리가 들린다는 상담을 받아서 좀처럼 입주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래서 쌌던 건가요? 당연히 중개회사에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생각했네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담당자가 부적을 준 이유, 그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말하지 않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여기서 살던 부부가 옆집으로 이동한 이유. 관리회사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 아이를 잃은 후 유령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그 일을 계기로 이동한 것이겠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건 죽은 아이? 이 집이 아니야. 네 엄마 아빠는 옆집이야. 저는 벽이나 바닥을 향해 몇 번이나 나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무서웠던 저는 머뭇거리며 본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몬타로? 돈은 못 줘. 그게 아니라 나왔어. 나왔다고? 바퀴? 그런 거 무섭지 않아. 유령 말이야. 뭐? 저는 요 며칠 동안의 일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처구니 없는 곳에 살게 됐구나. 잠깐 기다려. 돈은 못 주지만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있지? 엄마한테 다음날 하루 동안은 집에 있으란 말을 듣고 그날은 떨면서도 사고 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봐! 문 열어!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거기에는 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너 오늘 하루 유령이 나온다고 소름 피웠다면서?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내일 엄마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어떻게? 그게 사실 본가가 엄청 시골인데요. 액막이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스님이 계셔서 아마 그분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방을 정화해 주는 건가? 네. 저기 기분 이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눈치가 보였는데 왜인지 부부는 신경 쓰기는커녕 꼭 그렇게 해달라는 듯 환한 미소로 그거 좋다. 얼른 해줘. 네? 저기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지. 그럼 부탁한다. 라며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유령의 정체를 부부가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뭐 반감을 사는 것보단 낫죠.
참고로 그날은 엄마의 말대로 소금을 두어 가위에 눌리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이 지날 즈음 엄마가 보내준 스님이 제 집에 와주셨습니다. 스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건 심하군. 스님의 말에 의하면 아이의 강한 원념이 방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적을 붙여뒀는데 그날 바로 엉망이 되어서. 이게 없었다면 지금쯤 당신은 몸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재령을 할 테니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불경 같은 걸 외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몬타로군, 정신 차리세요. 제 의식은 순식간에 어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긴... 도와줘. 도와줘. 어둠 속에서 저에게 손을 뻗고 있었던 건 창백하고 비쩍 마른 아이였습니다. 부탁이야. 찾아. 처음에는 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울것 같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네가 여기 있는 유령? 나를 찾아줘. 찾아달라고? 무슨 말이야? 타로! 몬타로! 다행이다. 지금 몸을 빼앗길 뻔했어. 재령까지 얼마 안 남았어. 잠시만요. 저는 몸의 나른함을 느끼면서 재령을 계속하려는 스님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속으면 안 돼. 유령 중에는 그렇게 산자를 유혹해서 몸을 빼앗으려는 자도. 그 애는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찾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제 몸을 그 애에게 빌려주겠습니다. 뭐? 진심이야? 저 부적을 떼어내면 그 아이는 제 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아마. 하지만 위험해. 그러다가 자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그때는 온 힘을 다해 재령해주세요. 나 참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군. 스님은 부적이 붙여진 곳으로 가서 뗀다. 하나, 둘, 셋! 신기한 감각이었습니다. 부적이 떼어진 순간 저는 하늘에 떠올랐고 스님과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체이탈처럼. 그렇다는 건 그때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바닥을 벅벅 긁습니다. 잠깐 보여주게. 뭐야, 여기만 바닥색이... 떼어졌어? 설마 그런... 절규하는 스님의 위에서 보인 것. 그건 인간의 백골이었던 겁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 스님이 경찰에게 연락하고 얼마 후 옆집 부부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요. 그 백골은 해양사고로 잃었다고 여겨진 부부의 아이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부부는 외동딸을 일상적으로 학대했으며 도가 지나쳐 아사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아이가 떠내려갔다는 거짓 신고를 한 후 학대사를 은폐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 아래에 아이를 묻은 겁니다. 사실은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묻은 후 그 기괴한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견디기 힘들어져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서 뼈를 발견하면 큰일이니 굳이 옆집에 살며 거동을 감시했던 거죠. 옆집 부인이 말씀하신 수상한 행동이란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제가 자취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을 만하네요. 그 둘은 그 순간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테니까요. 참고로 저에게 유령에 대한 걸 숨기고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죄를 겸해 무료로 다른 매물을 안내해준다는 요청도 있었지만 아니요, 여기면 됩니다. 네? 괜찮으신 건가요? 네, 싸니까 이대로 괜찮아요. 물론 싼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그 애한테 돌려받을 때 오빠 고마워. 다음에 태어날 때는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무섭다고 나가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스님에게 이제 괜찮다는 장담을 받았으니 이 집을 기분 나쁘게 할 요소가 없어진 이상 이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사건 이후로 기계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저는 무사히 대학 4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고 일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년, 교제하던 여성과 결혼한 타이밍에 집을 이사했고. 몬타로, 이거 봐. 이 아이 눈물점이 있어. 분명 미인이 될 거야.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저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나한테 와줬구나. 몬타로? 소중히 대할게. 이번에야말로 꼭 소중히 대할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내의 곁에서 작디 작은 생명을 꼭 끌어안으며 저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